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레스카 감독 이슈로 시끄러웠던 두 팀 간의 맞대결, 맨시티와 첼시 경기 리뷰입니다. 첼시는 이 경기 카이세도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가운데 웨슬리 포파나와 산체스 키퍼도 부상으로 출격하지 못하였는데요. 이 경기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칼럼 맥팔레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전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첼시를 당황하게 한 맨시티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4-3-1-2 형태로 첼시를 압박하였습니다. 포든과 혼란이 투톱처럼 압박하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중앙에, 라인더르스와 셰르키는 측면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서 혼란이 돌아뛰면서 요르겐센을 압박하면 맨시티 선수들은 자신들의 왼쪽으로 상대의 전개를 유도합니다. 반대편에서 자유로운 기스토가 손을 들어보지만 혼란의 압박 때문에 패스하기는 어렵습니다. 요르겐센 키퍼는 맨시티의 의도대로 찰로바에게 패스하고 찰로바 역시 오른쪽 풀백 아첸퐁에게 패스하는데요. 이때 오라일리를 비롯한 맨시티 선수들이 측면에 몰린 아첸퐁을 압박하면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자연스럽게 맨시티의 지공전개로 접어들자 압박 시에는 중앙에 위치했던 베르나르도 실바와 오른쪽의 셰르키가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꿉니다. 또한 오른쪽 풀백 마테우스 누네스와 달리 왼쪽 풀백 니코 오라일리가 전진합니다. 첼시의 이스테방은 이 경기 오라일리를 마크하라는 주문을 받았는지 마치 윙백처럼 내려가 있죠. 여기서 아첸퐁의 시선은 자신 앞에 위치한 라인더르스를 향해 있다가 라인더르스가 내려가서 패스를 받자 빠르게 달려듭니다. 맨시티가 이 경기 공략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바로 아첸퐁이 비우고 나온 저 공간입니다. 니코 오라일리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좌우에 넓게 배치된 맨시티의 지공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첼시는 5-2-3으로 내려앉았는데요. 라인더르스가 아첸퐁을 끌고 내려오면서 창출한 저 공간으로 다른 동료 혹은 라인더르스 본인이 침투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라일리까지 오버래핑을 통해 가담하면 이스테방에게 상당히 과한 수비 부담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첼시는 전반 중반부터 이스테방과 페드로 네투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맨시티가 전반전 주로 활용한 전개 패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좌측에 배치된 다수의 선수를 통해 한쪽을 과부하한 뒤 오른쪽 넓게 배치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대각선 패스를 뿌리는 건데요. 다만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 돌파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닌데다 다른 선수들의 도움 움직임도 없었기 때문에 유망한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맨시티의 지공 장면입니다. 라인더러스가 아첸퐁을 끌고 내려오면서 패스를 받으려 하자 셰르키가 침투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니코 오라일리까지 침투해 가세하였고 라인더르스의 리턴 패스를 받은 그바르디올이 그 공간으로 로빙 패스하면서 기회를 만듭니다. 오라일리의 헤더를 받은 셰르키가 다시 오라일리에게 패스하는데요. 이스테방이 이걸 저지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향한 땅볼 크로스. 이걸 찰로바가 차단하면서 첼시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 이후 이스테방과 페드로 네투가 수비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에도 라인더르스가 아첸퐁을 끌어당기는 맨시티의 전개는 계속됩니다. 패스를 받은 라인더르스는 원터치 패스로 그바르디올에게 패스한 뒤 본인이 직접 침투하는데요. 라인더르스가 아첸퐁보다 뒤에서 출발했지만 그바르디올의 패스가 로드리에게 향하는 동안 라인더르스가 아첸퐁을 앞지릅니다. 로드리가 여기에 응답하면서 라인더르스의 날카로운 크로스 마무리. 혼란이 헤더를 시도하지만 바디아실의 강한 경합에 제대로 임팩트되진 못합니다. 지금도 좌측에 다수를 배치한 맨시티가 이번엔 오른쪽 측면 홀로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활용해봅니다. 귀스토와 바디아실의 간격이 넓게 벌어졌지만 맨시티 선수들의 오프더블 움직임은 없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 역시 오버래핑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죠. 결국 베르나르도 실바는 드리블을 시도하지만 귀스토는 이런 수비에 강점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도 벗겨지지 않고 최대한 베르나르도 실바를 견제하는데요. 베르나르도 실바는 온몸 비틀기를 통해 슈팅으로 마무리해봤지만 빗나갑니다.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가 넓은 우측 위치에서 공을 잡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지는 백패스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전반전 70% 육박하는 점유율로 몰아붙였지만 지공에서 득점을 만들지는 못하였는데요. 오히려 전반 막판 첼시의 지공 상황에서 나온 바디아실의 킹미스를 포든이 끊어내면서 셰르키에게 공이 연결됐고 전반 내내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던 라인더르스의 역습 가담으로 공격 전환 장면. 셰르키가 혼란에게 찔러준 패스를 원인 제공자 바디아실이 차단했지만 하필 이 공이 라인더르스 발 앞으로 향합니다. 바디아실이 다시 한번 만회하기 위해 라인더르스의 오른발 슈팅 각도를 잡았지만 라인더르스의 왼발 슈팅이 골문 상단에 꽂히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앞서 나갑니다. 결국 첼시는 후반전 변화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물러나 있던 전반과 달리 강력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함인데요. 특히 콜 파머를 우측에 배치하고 하프타임 교체를 통해 안드레이 산투스를 투입하면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완벽한 맨투맨 압박으로 상대의 골킥을 유도한 뒤 엔소보다 수비와 경합에 강점이 있는 산투스가 세컨볼 싸움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추가로 이런 압박 대응은 니코 라일리를 압박하기 위해 오른쪽 풀백이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백 성향의 아첸폰과 기스토의 위치를 바꿔주기도 하였습니다. 기스토의 이런 전진성은 공격 시 우측에 배치된 파머의 중앙지향적인 특성과도 잘 어울리겠죠.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전반과 완전히 달라진 첼시의 강한 맨투맨 압박에 맨시티는 돈나루마 키퍼에게 백패스한 뒤 빌드업 숫자를 많이 확보하였지만 첼시 역시 그만큼 많은 압박 숫자를 확보합니다. 후벤 디아스가 다시 돈나루마 키퍼에게 백패스하자 로드리를 막던 주앙 페드루가 돌아뛰는 압박을 통해 교체 투입된 후사노프에게 패스할 것을 강제합니다. 다만 콜파머의 압박이 늦으면서 후사노프는 여유있게 전방으로 롱킥. 혼란은 바디아시를 등지고도 온몸을 활용해 세컨볼을 떨궈줍니다. 주앙 페드루로부터 자유로워진 로드리는 셰르키에게 전진 패스를 내줬고 셰르키는 부지런히 달려드는 라인더르스를 향한 공간 패스를 뿌리면서 공격 수비 숫자 3대3에 사실상 득점과 다름없는 기회를 만드는데요. 라인더르스가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셰르키에게 패스했지만 리스 제임스가 셰르키의 퍼스트 터치를 가로채면서 수비에 성공합니다. 계속되는 첼시의 맨투맨 압박. 이번엔 돈나룸마가 직접 전방으로 롱킥하였고 혼란은 헤더로 이 공을 떨고 놓습니다. 산투스가 커버해보려 하지만 더 빨랐던 셰르키가 공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맨시티의 속공 기회. 셰르키는 박스 안까지 공을 운반한 뒤 더 좋은 위치에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를 내줬지만 살짝 부정확했고 교체 투입된 요레라토가 과감한 태클로 수비에 성공하면서 한 골차를 유지합니다. 추가골을 원하는 맨시티도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니코 오라일리가 귀스토를 끌고 중앙에 들어왔고 후사노프는 좌측면 누군가에게 패스하는데요. 라인더러스 대신 교체 투입된 제레미 도쿠가 찰로바를 뿌리치고 내려와 패스를 받습니다. 이때 필포든이 리스 제임스 뒤에서 속도를 올리더니 한참을 앞질러서 도쿠의 공간 패스를 받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혼란에게 빅찬스를 선물하려 했지만 이 속공 장면 역시 바디아실에 걸려 무산됩니다. 첼시의 강한 맨투맨 압박은 분명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추가 실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맨시티의 전개를 롱볼로 강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반전 점유율은 첼시가 맨시티를 앞질렀습니다. 결국 추가 득점 없이 후반전 추가 시간, 첼시의 지공 전개 상황. 포든이 리스 제임스를 압박하지만 리스 제임스는 쉽게 오른쪽으로 귀스토를 향해 전개를 열어줍니다. 이때 맨시티의 우측 하프 스페이스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막고 있지만 좌측 하프 스페이스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스토가 공을 잡자 맨시티의 수비 라인은 귀스토의 뒷공간 패스를 예상하고는 오프사이드 라인에 맞추기 위해 살짝 전진하는데요. 귀스토의 선택은 공간으로 치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첼시의 최전방 선수들은 역동작에 걸린 맨시티의 수비 라인보다 앞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 리스 제임스가 포든을 따돌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맨시티 수비수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귀스토의 크로스는 후반전 전진 배치된 엔소에게 향하면서 절호의 기회. 돈나루마 키퍼가 1차 선방에는 성공했지만 엔소 페르난데스가 침착하게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결국 극장 동점골.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첼시는 갑작스러운 감독의 공백과 주축 선수들의 부상 및 징계 결장에도 맥팔레인 임시 감독의 전술 변화를 통해 맨시티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냅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주중 썬덜랜드에 이어 2경기 연속 무승부. 1위 아스날과의 승점은 어느덧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체 아웃된 두 센터백의 부상이 걱정입니다. 저는 다음 첼시 감독의 유력 후보 리암 로센이어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